제가 아까 어떻게 심리를 맞추는지 요거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단계 정도로 나뉘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스러운 심리학 꿀팁 구독자 여러분, 박량입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심리학 전공자들이 이 질문으로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뭐라 그러세요? 보통 심리학 전공했어 이러면은 내 심리 맞춰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이제 답을 드려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 어떻냐면은 저는 좀 잘 맞춰요. 그래서 막 박수무당 소리도 듣고 그래. 막 짤랑짤랑 방울망제 이런 그럴 만큼 조금 잘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히 신기는 없죠. 그런데 조금 어떻게 보면 살짝 한 3단계 정도의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내가 추론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 사람의 심리를 맞추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아무튼 그 프로세스의 결론이 굉장히 이제 정확도가 조금 높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짤랑짤랑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막, 잘 맞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제 상황이고, 모든 심리학 전공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잘 맞출까, 사람의 심리를 잘 맞출까, 요거는 조금 달라요. 2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목표물, 대상에 대해서 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다르고, 두 번째로는 그 세부 심리학을 어떤 걸 전공했느냐, 혹은 뭐 이제 학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심리학 중에서 어떤 거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춰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요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많아가지고 함부로 예스, 노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을 하려면 말이 조금 길어질 텐데, 나는 항상 말을 길게 하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편집하기 힘들어. 아무튼 재밌는 얘기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카테고리,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관찰했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처음 만난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내 심리 맞춰봐. 그럼 맞출 수 있느냐? 이건 절대 노. 이건 아무도 못 맞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몇 번 봤어. 조금 정보가 있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끼워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예스. 그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중간 정도의 예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충분히 이 대상, 이 목표물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독심술사지. 그건 아닌데 높은 확률로 예스. 제가 아까 어떻게 심리를 맞추는지 요거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단계 정도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 이 사람에 대해서 관찰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의 패턴 이런 거를 잘 뽑아내요. 정보 추출을 하는 작업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의 이제 데이터를 뽑아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범주를 나눠요. 카테고라이징을 해. 그러니까 범주화를 해.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어디에 속하겠다.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좀 여기에 속할 거야. 이 사람은 저기에 속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주화, 분류 작업을 해놓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이 범주화된 자료를 가지고 나는 이 범주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특성이 있고 이런 거를 알고 있잖아요. 지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거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더 이해가 빠를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언급하는 MMPI 성격 검사, 요거를 활용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MMPI를 활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정보를 끌어내야 되죠. 캐치를 해야 되지. 유의미한 정보를 이렇게 막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들어보니까 이 A라는 사람이 잠수를 탔었대. 갑자기. 나중에 물어보니까 막 우울해서 잠수를 탔었대. 그리고 또 다른 정보는 이 사람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 막 같이 얘기하고 있을 때 되게 관심받고 싶어 하고 SNS나 이런 데에서 약간 관종의 맛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래. 그런 정보를, 그런 유의미한 정보를 내가 캐치를 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이제 필터링을 합니다. 이 우울해서 잠수를 탔다는데 왜 잠수를 탔을까? 또 정보를 조금 더 얻으네. 그렇게 해서 들어보니까 이 우울해서 잠수를 탔다는 거는 우울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관종, 그러니까 히스테리성 성격장애의 맛이 더 세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진단, 당신 히스테리성 성격장애입니다. 이렇게 진단받을 수준은 아니지만 그 성향이 굉장히 세. 그럼 이 잠수는 우울해서 타는 것도 있지만 자기를 봐달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우울하고 슬프고 아프니까 당신들이 나를 봐달라. 내 관심의 욕구를 니들이 채워줘라.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잖니. 이런 걸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을 조금 잠정적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주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를 캐치해보니까 이 사람은 뭐 우울이 한 60 정도 있고 히스테리성 성격장애의 맛이 한 80으로 히스테리성 성격장애의 맛이 더 세. 이렇게 내가 범주를 나뉘어요. 왜냐면 MMPI도 봤을 때도 MMPI가 뭐 우울이 더 높냐, 뭐 히스테리성 성격장애가 더 높냐, 요거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다르고, 혹은 뭐 이제 예를 들어 반대로 뭐 히스테리가 더 높고 우울이 더 낮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르고 막 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많은 카테고리가 있죠. 근데 이제 잘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활용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은 MMPI 이상으로 우울이 한 60 정도 있고, 히스테리성 성격장애가, 이렇게 발음이 힘들지? 히스테리성 성격장애가 한 80 정도 있다. 그래서 히스테리성 성격장애의 맛이 조금 더 세다.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범주화를 해서 그에 맞는 정보를 이제 꺼내죠. 여기에 해당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나는 이제 범주화를 맞췄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떤 행동 양상을 보일지 대충 이제 보이죠. 왜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보인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 A 친구한테 물어봐. 야, 네 친구 A라는 사람, 내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이랑 뭐 같이 있을 때 조금 자기가 화제의 중심이 안 되면 표정이 어두워지거나 갑자기 뭐 다른 말로 이렇게 대화에 치고 들어가서 자기 얘기를 한다거나 이럴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어떻게 알았어? 걔 맨날 그래. 약간 이런 반응이란 말이야, 보통. 응? 그럼 그때부터 난 이제 무당이 되는 거지. 딸랑딸랑 이렇게 하는 거지. 막 쟤 잘 맞춘다.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사람, 이 대상, 이 목표물에 대해서 얼마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냐,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이 사람의 심리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달라지죠. 그런데 보통 이렇잖아. 보통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나 별로 안 친한 사람이 물어봐. 내 심리 맞춰봐. 뭐 이런단 말이야. 맞추겠어? 못 맞춰요. 이건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 와도 이건 못 맞춰.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맞춰봐 할 거면은 정보를 많이 줘야 돼.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특징적인 되게 센 정보들을 많이 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분석을 하고, 코딩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이렇게 맞춰본단 말이야. 그래서 추론을 한단 말이야.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이러면은 얘는 뭐 나를 뭐 부속인으로 보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두 번째로 세부 심리학을 석사에서는 뭘 전공했느냐, 혹은 학부생이라면은 어떤 세부 심리학에 관심이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좀 달라요. 이제 제가 전공해서 하는 말은 아닌데, 제가 지금 석사 공부하고 있는 임상 상담 심리학이 제일 잘 맞춰요. 그리고 산업 심리, 뭐 통계 심리, 이런 쪽으로 갈수록 조금 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못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왜 그럴지.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임상 상담 심리를 전공하려고 대학원까지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내가 이런 커뮤니케이션,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것으로 내가 업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겠어?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역동,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겠어? 임상 상담 심리학 전공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약간 요즘 심리적으로 이상해, 조금 이상 행동을 보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연예인이 돼. 다른 선생님들이 막 몰려들어, 막 와가지고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몰려들어 와가지고 어떤 맛이 있니? 어떤 조금 정신적 병리적인 맛이 있니?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물어뜯어. 궁금해. 이렇게 물어뜯는다는 얘기가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 얘기해봐. 나 분석하고 싶어. 막 요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이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이제 분석하고 싶어 하고, 또 개선하고 싶어 하고, 이 사람을 조금 더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진 분들이 이제 임상 상담 심리를 전공을 합니다. 물론 임상 상담 심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학문적인 목표가 사람의 심리를 맞춰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목표가 이거죠. 사람들의 정신적인 건강, 심리적인 건강에 이바지를 해라. 당신이 이제 사람들을 그래도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런 게 이제 상담, 임상심리학의 목표인데, 사실 이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어느 정도 사람의 마음을 리딩할 수 있는 능력은 조금 있어야 돼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있어야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 내가 좀 읽어야지,
위로 올라가잖아요. 치료를 하지. 못 읽는데 갑자기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사람의 마음을 좀 읽어라. 요건 아니지만 이걸 좀 읽어야지 이 최종 단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심리학 분야, 세부 분야 중에서는 잘 맞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산업심리. 이 산업심리를 제가 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산업심리 얼마나 제가 되게 존경해요. 산업심리 하시는 분들. 이 산업심리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냐면, 어디서 활용을 하냐면은, 그 기업체, HRD 있죠. Human Resource Development. 그래서 이제 인재개발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체 이런 거 다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활약을 많이 하시고, 뭐 돈도 잘 벌고, 나 부러워, 그래서. 아무튼, 그런 활약을 하시는데, 그러면 포커스가 어디에 있겠어요? 사람의 개개인적인 성격, 사람의 개개인적인 뭐 이렇게 정신병리, 이런 데에 그렇게까지 큰 관심을 두지 않겠죠. 왜냐면 그 산업심리의 목표가 아니니까. 산업심리의 목표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조직에서 이 사람들의 근무 만족도 혹은 작업 역량, 뭐 이런 부분들의 개선을 이루는 게 산업심리학의 거의 이제 활용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제가 왜 어렵냐고 그러냐면 저한테 어려워요. 성균관대가 산업심리가 되게 유명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심리학 전공을 하면 꼭 들어야 돼, 이걸.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시험을 보면 이상이나 임상심리 이런 거는 진짜 공부 많이 안 해도, 물론 내가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공부 많이 안 해도 A뿔 막 나와. 아니 내가 이렇게 시험을 잘 보다니 막 이런 느낌이 나는데, 산업심리 이런 데는 내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해도 막 난리가 나. 그리고 제가 사실 경영학과도 복수 전공했거든요. 산업심리가 약간 경영학과의 맛이 나요. 옛날에 경영학부였어, 산업심리가. 그래서 경영학과도 막 난리가 나. 저도 난리가 나. 내가 그런 쪽으로 머리가 없나 봐. 이건 내 얘기였고,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세부심리학에서도 성격이, 경향이 목표에 따라서 조금씩 나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세부심리학을 전공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런 사람의 마음을 리딩하고 맞추고 이런 성향이, 하여튼 그런 게 조금 달라요. 왜냐면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자, 오늘 심리학 전공자는 사람의 마음을 맞출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보 없으면 못 맞춰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괴롭히지 마, 좀. 맞추라고 할 거면 복채로 그 충분한 정보를 줘.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얼굴만 보고 맞춰봐, 이러면 그냥 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관상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야. 아시겠지? 그럼 우리가 관상학과를 갔겠지. 아무튼 우리 심리학 전공자 여러분들 많이 괴롭히지 마시고 오늘 재밌는 정보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말이 왜 그러지 오늘? 아무튼 전 또 다음 시간에 재밌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